근데 정말 똑같이 네. 걷는데 왜 어떤 분들이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일단 시작부터 김혜연 씨가 열심히 걷고 계십니다. 계시네. 예. 어떠세요, 김혜연 씨? 사실 이 걷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의 기본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유산소 운동이 걷는 건데 이 유산소 운동이 나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걸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닌가? 아, 살이 되면 안 되는구나. 네. 유산소 운동 좋고요. 걷기 운동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걸으면서도 효과도 없고 걷고 나면 더 불편하다는 분들 꽤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걷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네. 팔도 이렇게 씩씩하게 걷고 있고 그러니까. 다리도 이렇게 퍼적퍼적 딱 드는데.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렇게 걸으면요. 너무 허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게 좀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네, 너무 과도하십니다. 근데 힘들어지면 이렇게 좀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괜찮아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많이 보는 그런 네네. 나쁜 걸음걸이는 지금 두 번째 걸음걸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시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돼요. 어. 그러니까 부하가 여기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등에 담도 많이 걸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또 너무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은 네. 이런 뭐 허리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 근데 이게 본인이 봐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아, 네. 본인은 모르거든요. 이거 혹시 주위에서 걷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네. 하면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옆에 사람한테 걷는 거를요? 그렇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만 찍어보면은 자기 걸음걸이 보면 내가 이렇게 걷나?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이상하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 사실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출근할 안 때 걷죠. 이제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걷다 보면 목도 이렇게 좀 앞으로 빠지는 것 같고 어깨도 틀어지는 것 같고 맞아.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더라고요. 저는 걸을 때 이제 좀 움직임이 크면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서 막 흔들면서 막 파워워킹. 걷거든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은데 움직임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좀 더 칼로리 소모도 많고 효과도 좀 운동 많이 보지 효과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이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올바로 걷는 거를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선생님 나오시겠어요? 끊고 이쪽으로 좀 옮겨보시죠. 올바른 시연을 보여주실 선생님 나오시네요. 자, 올바로 걷는 거, 바르게 네. 걷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똑바로입니다. 목도 똑바로 하시고요, 등도 똑바로 하시고요, 허리도 똑바로 하시고 다리도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걸을 때 네. 편하게 웃으면서 걸으세요. 걷는 거 보면 가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만 인상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힘드니까요, 걸을 때는 교수님. 편하게 즐겁게 걸으셔야 됩니다. 야, 즐겁게.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인데요. 네. 보통 걸을 때 잘 못 걷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마지막으로 땅바닥을 제대로 못 디뎌서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만 나가 보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뒤에 있는 발에 엄지발가락으로요. 땅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앞으로 펑 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걸음걸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한번 걸어보실까요?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세 걷게 다르시다. 되면은 땅도 최대한 뒤로 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리도 앞으로 쭉 꼿꼿이 됩니다. 그다음에 등도 꼿꼿이, 목도 꼿꼿이 항상 웃으면서. 다시 한번 갔다 오실까요? 웃으면서 웃으라고 하죠. 오, 아, 네. 당당해 보이고 네. 좋아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똑바로 천천히 편하게 웃으면서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걷는 걸음걸이가 좋은 걸음걸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일단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걷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 꼭 걸어라. 첫 번째, 이것 조절이 필요한 어떤 환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인데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걷기가 참 건강에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한테 걷기가 좋은데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은 30분 하루에 30분씩 걷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9.3%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걷게 되면 합병증 발생률이 40%나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뭐 마라톤이나 고강도 운동에서 높지만 몸에 무리가 없는 운동으로서 걷기는 정말 좋은 당뇨병 조절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꼭 걸으셔야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볼게요. 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두려운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걷기가 도움이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충분히 수축을 하게 되니까 전신의 혈액 순환이 좋아져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럼 혈관이 확장이 되면 말 그대로 그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데 경계고혈압에 있는 분들 또는 약물요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특히 걷기를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걷기를 꼭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볼까요? 만성적인 통증이 시작된 과체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일단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걸을 때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척추나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상당한 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척추나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과체중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체중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운동할 때 무리가 되니까 더 관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또 관절이 나빠져서 아프니까 못 걷고 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걷기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와 요령을 가지고 이런 걷기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겠는데요.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가 오는 환자라면 특히나 네.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평한 길,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딱딱한 길보다는 네. 우리가 포장재가 깔린 상책로라든지 아니면 흙길을 걷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부러 좀 산책하라고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은 길도 많으니까요. 그런 길 이용하시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걷기가 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만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골절 위험이 큰 노년층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요, 장 교수님. 이게 골절이 된다는 거는 골다공증, 즉 뼈가 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골절을 예방을 하려면 먼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칼슘을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칼슘이 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햇볕을 많이 쬐야 돼요. 두 번째로 햇볕을 많이 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뼈에 부착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체중을 부하를 해야 됩니다. 그 뼈에 어떤 자극이 가해져야지 뼈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네.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걸으면 일단 햇볕도 많이 쬐가지고 비타민 D가 생기고요. 걸으면서 우리가 체중 부하가 되니까 뼈가 튼튼해집니다. 이거로만 끝이냐면 그게 아니고요. 걷다 보면 뼈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뼈 주위에 있는 근육도 같이 튼튼해져요. 네. 그리고 걷는다는 게 우리가 한 발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발을 들었을 때 몸의 어떤 평형 기능,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지지 않아가지고 뼈가 약해도 골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주위에 뭐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심하시다든지 아니면 뭐 언니분이 어디 뭐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네.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서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